에론 머스크가 돌아오면 테슬라는 주가가 뛸까? 젠슨 황이 중국 갔다 왔잖아요. 엔비디아가 H100을 갖다가 중국에 지금 못 팔잖아요. 분기 손실이 얼마나 난다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언제까지?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렸던 거를 우리 김아람 PD가 편집을 잘해줘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거로 제가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제가 아침에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우리 김아람 PD가 잠을 자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보내지는 않아요. 아침에 알람을 한 8시 정도 맞춰놓고 있다가 8시 조금 지나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못 깨면 뭐 9시나 10시에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제가 8시 중에 보내드리는데 그 주요 외신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1일 내용들을 우리 학습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읽어내느냐, 제가 이거를 왜 보내드렸느냐,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또 이번 학습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외신 요약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제가 또 실제로 한 10분 정도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아침에 새벽 4시까지 5개 주요 외신 일간지, 뭐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이런 요약된 내용들을 제가 다 읽어보고 물론 겹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기자들마다 보는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욕 타임스는 약간 진보적 성향이고 월스트리트는 약간 중도적 입장이고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신문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신문이고 워싱턴 포스트는 완전 보수고요. 또 파이낸셜 타임즈는 마틴 울프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경제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의 칼럼을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매일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읽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없어서 앞으로 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제가 나레이션으로라도 이런 거를 매일 한 10에서 15분 정도 보내드릴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내용의 첫 번째가 트럼프 관세 여파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압박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5월 달이 되면은 5월 달은 미국에서는 뭐다? 휴가철입니다. 미국의 모든 관공서도 5월 전에 모든 그 청문회면 청문회, 법적 절차면 뭐 심지어 법원 일까지 다 마감이 되어요. 그래서 5월부터는 휴가철을 떠납니다. 5, 6, 7, 8. 그래서 이제 9월 되면은 학기도 열리고 새로운 이제 파일링이 시작이 되는데 관세 여파가 인플레이션에 작용했다고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죠?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왜냐 그러면 이제 그 소식 들으셨죠? 여기 제가 오늘 적어드렸어요. 뒤에 가면 나오는 게 뭐냐면 UPS가 아마존하고 이제 협약을 끊어버렸어요. 끊어가지고 약 2만 명을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 경제가 둔화 내지 침체 방향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돼 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내리는 방향의 힘이, 모멘텀이 올리는 방향보다도 조금 더 강할 테니까 금리는 내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0.5%포인트 내리지는 않고 0.25%포인트 내려볼 것이다. 언제? 6월 아니면 9월. 만약에 9월에 시작한다면 9월, 11월 두 번은 할 것이고요. 6월에 한다 그러면 6, 9, 11을 가든지 6, 7, 9, 11을 가든지 세 번 아니면 네 번.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면 금융통화위원회에 회의하는 모습이 미국도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 금융위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 근데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분들 급여가 한 3억 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저한테 주시면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대한민국이 좀 달라졌으면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이 그렇습니다. 가격 압박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는 상당히 미국 경제로서는 안 좋은 신호구나.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까지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미 연준이 어떻게 가겠다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백악관 아마존의 관세 비용 보고서에 대해 적대적이고 정치적 행위로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거 기사 내용을 읽으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마윈이 시진핑 주석한테 대들었다가 도망간 생각이 드러나요. 한 기업이 아마존이 앞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고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LA 항만 쪽에서 하역률이죠. 35% 줄었거든요. 요 뒤에 보면 또 기사가 나와요. 35% 하역이 줄었으면은 앞으로 물류가 많이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마존도 이제 버텨야 되는데 아마존도 큰 기업인데 기획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미국 기업도 다 삼성만 구조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획실이 다 있습니다. 전략 기획실. 그러면 이제 아마존에서 뭐라고 냈느냐. 앞으로 이 베이조스가 생각할 때 아마존은 타격이 많이 받을 것 같다. 물류회사라서. 그래서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악관에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경제를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나오네요. UPS는 아마존과 관계 단절 이후에 2만 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73개의 시설을 폐쇄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지금 경제 안 좋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72개의 물류 창고나 이런 기관들을 해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물량이 줄어들 거니까 UPS와의 연결고리를 줄여나가거나 어느 정도 취소하는 것이 당분간은 아마존의 대차 대조표에 유리하겠다라고 보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파급 효과는 누가 입는다? 고용 노동자들이 입는다. 2만 명이 해고됐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입이 수천만 명의 그 생활 근거와 복지 수준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에 유념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UPS의 실적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 UPS도 지금은 어느 정도 비상경영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UPS가 2만 명을 줄였다는 말은 휴메노이드가 등장해야 할 것이고 뭐 이런 여타여타 다른 또 방법이 존재를 하겠죠. 예. 그 다음 제가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주주 행동주의자가 겨냥한 주식을 사야 하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주 행동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액티비스트 인베스터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딩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한 그룹을 형성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막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년 동안은 효과가 약발을 좀 본다. 좋은 주식인 경우.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약발 다 떨어지고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미래 비전, 기대 수익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명성, 그 순간의 명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 누구라는 A라는 사람이 한국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유명인사예요.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그 회사 주식에 막 IPO 할 때 막 몰려들겠죠. 그럼 가격이 막 10,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50,000원에 거래가 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틀린 정보, 착취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다. 헛정보들을 가지고 인기만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럼 뭐 주가 폭락해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절대 행동주의자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고 행동주의자보다 좋은 것은 주식 투자에 자산 투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좌표라고 다른 분들이 물으면 제가 늘 이렇게 대답해요.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주식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그 반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은 화요일 자동차 산업을 위한 중첩된 관세 유예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소재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것을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즉 미란의 관세 보고서 이기에 허점들이 많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바로 그 다음 뉴스에 로스앤젤레스 항만청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선적 물량이 35% 급감했다. 이 뉴스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연결 지으시면 돼요. UPS가 아마존과 왜 협약을 끊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관세 정책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그림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그림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문자로만 딱 보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거고, 앞으로 새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스얼라이언스에서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몸이 얼마나 축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침에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새벽에 잠을 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미국과 중국이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한국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고, 이런 얘기들을 혼자 주저리 떠들겠죠 뭐. 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미중 긴장 완화 여부는 중국 책임이다. 투자은행은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뒷부분은 신경 쓰고 읽지 마십시오. 앞부분만 일단은 놓고 보세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중국에게 있다. 근데 원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그죠? 예. 세상에 이런 장수를 보셨나요? 자기가 적전 앞에서 지금 막 연준 의장 보고 막 네 책임이야, 경제 나빠지면 난 책임 없어.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기자단이. 대통령님, 당선이 되시면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신다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농담했습니다. 현재 15개 내지 17개 국가는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전화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고, 중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어떠느냐? 대화 채널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는 대화 채널마저 다 끊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역 거래량을 치면 한 20%, 25% 되겠죠.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청년 실업률이 16%를 막 넘어가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막 40% 이야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체감 지수가.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문제를 타파하는 데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 해결책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밑에 나오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 약속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 종식 발언은 현실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뉴스가 미국 경제 양호한 주요 지표 불구하고 소비 둔화 및 신용 불안 신호가 발생됐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저는 미국 경제의 CPI, 실업률 이런 거 안 본다고 그랬어요. 보기는 보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를 본다 그랬죠? 신용카드 연체율. 예, 왜냐하면 오늘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부자는 일을 안 해도 돈을 버는 사람. 그 다음에 중산층은 일을 안 해도 재산이 줄지 않는 사람. 서민층은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주는 사람. 최빈층은 일을 해도 재산이 안 느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썩소를 지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미국 시민들 중에서 중산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선결제거든요. 그러니까 선구매예요. 선물 시장 같이. 근데 그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연체율이 늘고 있고,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만일의 사태, 디폴트 사태에 대비해서 비축해야 될 예비 준비 자산들이 지금 엄청 쌓이고 있다. 스스로가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드려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 다음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소비의 양극화 심화를 초래한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제조 부활 계획, 노동력 부족, 인프라 미비 등 난관에 직면한다. 이거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면서 앞에서 드렸던 미국 경제 침체의 하나의 결정타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뭐냐면 마가잖아요. 근데 제가 마가가 아니고 마마라 그랬잖아요. Make America Manufacturing Again 그랬잖아요. 근데 매뉴팩처링 하려 그러면 지금은 로봇보다도 아직까지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노동력은 미국 노동력이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싸죠. 그럼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한 기업들 투자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기아차 미국 포드나 GM이 주는 평균 급여보다 10,000불에서 15,000불 더 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의 배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협력사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 협력사들도 셀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 협력사들마저도 다른 미국 중소기업들이 주는 급여보다 $10,000 이상 더 많은 급여를 미국 현지에서 주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없죠. 더군다나 또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이 다 쫓아 보내버리잖아요. 불법 이민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 부활은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든지, 예, 딸기를 다 따야지. 딸기를 기계로 따시겠어요? 미국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보세요. 그 딸기 나오잖아요. 그 손으로 따지, 뭐 기계로 땁니까? 딸기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부활은 헛소리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소식이 미국 달러와 글로벌 지배력 및 신뢰 악화 우려되나 실질적 대안은 부재하다. 이거는 이제 친미적인 성향의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안이 나오고 있죠.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암호화폐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CBDC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대안 찾는 중입니다. 미국 달러화 패권 자산시장 위험과 신뢰 위기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계속 이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지위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시고 미국 트럼프 무역정책 공정무역과 WTO 재편의 의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과 재무부, 공화당과 협력하여 수조 달러 규모의 감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막 불같이 화내고 있거든요. 일자리에서 쫓겨나죠. 소득은 줄죠. 그럼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줄여줄게. 근데 소득세는 누구에게만 준다? 누구에게만 받는다? 소득이 있는 사람. 그러면 소득세 감세해 준다는 건 누구 감세? 부자 감세.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고요. IBM이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 $1,500를 투자해서 양자 컴퓨터에 도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도 자넷 황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자 컴퓨팅의 어떤 등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양자라고 하는 것은 278도 마이너스 정도가 돼야지만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여러분 그 LNG 액화천연가스 있잖아요. 그것도 영하 178도에 딱 잠가놔야지만 물러서 뺑뺑 돌아다니고 폭발 안 하고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LNG도 거기에 보면 수많은 원소와 원자와 양전자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이 양자의 역할은 중요한 건데 이 기술이 5년 안에 다른 소재를 개발해서 만든다?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쭉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내용, 그 다음 미국 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럽계 나옵니다. 유럽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2주요 인사금리 인하 가능하다. 무역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도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건 경기가 그만큼 좋지가 않은 상황이니 각국들, EU 회원국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독일이 미국의 관세 철폐를 제안했고 EU에는 재정 준칙 적용 예외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돈을 독일이 쓰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독일은 EU의 또는 유로화의 패권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밑자락을 깔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휴전 이야기가 있고 알리바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그 일일 외신 요약을 보시면 미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이야기 들어있고
아시아 이야기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이야기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이야기가 별로 중요치 않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의 이렇게 스펙트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그거를 쭉 투자하는데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이크로 어그레시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이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들,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참고하는 거는 참고하시고 또 뺄 거는 빼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 판단은 이런 거니 이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정리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거를 학습 시간,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좌에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왜 곽수종이라는 당신은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의견 차이도 한번 구해보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소통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경제하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도 아니고 공영방송에 나가서 막 떠들어 제끼면서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매표 활동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같이 공부하자라는 그런 견해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요 끝에 중에서 중국개발위원회 경제성장률 목표의 달성에 자신이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5%의 그 성장률은 달성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무시하세요. 5%가 됐건 2%가 됐건 중국 경제는 사실상 어렵다. 어떤 정책을 써도 먹히지 않는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근데 왜 이런 거를 좀 올렸느냐. 그거는 세계 경제를 해석하는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러나 보셔라. 근데 원칙적인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국 경제도 2%대 성장이고 부동산 경기 어렵고 내치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16에서 40% 체감 실업률까지 포함하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것이 진짜 정보고 가짜 정보고 또 버릴 거는 뭐고 취할 거는 뭔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공부하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만 전달만 드리지 않고 제가 이제 해석을 중요한 이슈 몇 개를 뽑아서 아침에 녹음을 해놓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아마 그런 프로세스를 가든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으로 강좌를 한번 또 들어보셔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맨투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페이셜 티슈를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지만 저 친구가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저 친구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 직접 어스얼라이언스에 모시고 강연을 통해서 그동안에 축적했던 정보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한 게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주식 투자와 자산 투자는 10년, 30년 단위로 가야지 10년, 20년, 30년 단기 투자로 가면 제가 매일 방송해야 돼요. 매일 차트 해가지고 화살표 꺼가면서 차트장이처럼. 근데 저는 쟁이는 되기 싫어요. 꾼은 되고 싶거든요. 그 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페셔널 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그 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설득해드리고 한국 주식은 추구도 하지 마시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가를 보시라.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저는 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친한파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김아람 PD가 오늘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라고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론 머스크가 돌아오면 테슬라는 주가가 뛸까? 심리적으로는 뜁니다. 근데 실적적으로는 뛰지 않을 수가 있죠. 왜요? 중국이 관세 145% 두들겨 맞고 있는데 지금 생산의 4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테슬라 시장은 열어라 그럴까요?
젠슨 황이 중국 갔다 왔잖아요. 엔비디아가 H100을 갖다가 중국에 지금 못 팔잖아요. 분기 손실이 얼마나 난다고요? 15억 달러 손실 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언제까지?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그래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주가 부양을 한다고 나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노후 자금. 왜냐하면 60세, 65세에 은퇴를 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 이 30년을 보존할 수 있는 자금은 30세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6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내 미래 후손들이 어느 정도 생활적 안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오버래핑 제너레이션이니까요. 중첩되잖아요.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그런 측면에서 미리 선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내가 돈을 좀 여유를 가지게 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부자들은 그런 소식을 해도 칭찬은 못 받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아카를 모시면서 폐지를 줍고 이런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돈 1억을 서울대학에 기증했다. 그런 미담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30년 투자하신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그거 다 남의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로섬 게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긴 승자의 보상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막 곡괭이질 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버신 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데 쓰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하셔라. 그리고 미중 패권의 비대칭적인 어떤 전략적 싸움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을 지내야 되고 국가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외신 요약을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지금 벌쳐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으셔라는 그런 뭐랄까 독법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거고, 경제는 심리와 현실의 그 사이에서 적절한 융배합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심리적 상황을 마치 현실로 착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또 심리적으로 패닉이나 공황으로 몰고 가실 필요도 없다. 그냥 두고 보셔라. 그런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시장은 한국 시장이라기보다도 미국 시장이더라.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투자자들이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